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내일 표결에 붙여질 전망인 가운데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상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만나서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도 나섰죠.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오늘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9.19 선언 행사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단식을 만료했는데요. 현장 상황 어땠는지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링크가 시험만 받고 복귀는 여전히 안 하신다면서 제가 열흘 단식을 했었는데 그때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20일이니까 얼마나 힘들까 싶은데 김정선이나 결기는 충분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에 대해서도 이제 길게 싸워 나가야 되고 이제는 이 대표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한 20여 분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단식을 이렇게 만료하기도 했고요.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어제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약간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명분이 없는 단식이었으면은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이 출구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 어떤 단식의 명분을 찾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망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결국엔 이재명 대표가 거부를 하는 방향으로 했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와서 정말 얼만큼 야권에서 이게 다 명분 없는 단식이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워딩이 무슨 생각으로 정치하는지 모르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난했지만 저는 저 말이 무슨 생각으로 단식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 20일째 있는 이 명분 없는 단식이 정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이 터닝 포인트가 될 거로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도 안 됐고 두 가지 측면은 뭐냐면 사실 이번 단식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전선 구도를 형성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좀 됐다고 저는 봐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기 옴으로써 이제 말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참전이 한 형국이 돼버리면서 야권의 기류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총선 정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의 발걸음을 좀 제시해줘 그런 측면도 좀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고심을 했을 거예요. 왜 만일 경우 안 오면 안 온 대로 서울에 들리는데 안 오면 안 온 대로 마치 친문과 친명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고 또 오면 온 대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단식 이외에 별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아낀 것도 그러한 지금 약간의 딜레마적인 요소를 저는 반영한 어제 단식 위문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가긴 갔지만 고민이 있었던 방문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이 방문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당내 메시지가 좀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출구 전략을 이상하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게 단식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로 단식 21일째예요. 단식 21일 한 사람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21일 동안 단식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병원에 실려가긴 했지만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정치적 성과를 얻든 안 얻든 간에 자기 생명을 지금 걸고 단식을 하는 거니까 누구든 와서 단식을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지지자들의 요청이기도 했고 또 당내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원로라고 하고 또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문재인 전 대통령밖에 없으니 9.19 공동성명 오직이 기념식 참석자 서울에 지금 처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한 번 좀 만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그걸 출구 전략으로 얘기한 건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셔서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는 자리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아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9.19 공동성명 기념식 자리에서는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발언들을 내놨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단식장을 가서 위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단식을 멈춰달라고 하는 마당에 윤석열 정부를 거기서 비판하기는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로하고 단식을 멈춰달라 이렇게 간곡히 권유하는 이것이었기 때문에 어제 그런 장면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출구 전략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하셨는데 그러면 그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그런 것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단식을 푸는 말씀하신 것처럼 20일 넘었고 지금 건강상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뭐 곧 단식을 뭐 철회할 가능성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건 방탄 단식이다 이렇게 계속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언제 단식을 끝낼지 이것도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자꾸 의도를 그렇게 설명할수록 단식을 더 멈출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거꾸로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결국 이제 본인이 요구했던 것처럼 최소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국정 쇄신, 내각 전면 개편 이런 것들 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던 측면이 있었을 텐데 지금 계속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제1야당 대표가 뭐 국회 그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거의 그 170석 가까운 의석 갖고 있다고 해서 일당 독재라고 얼마나 많이 비난했어요. 근데 그랬던 당의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당 대표가 최소한 아무리 각을 세우고 나를 세운다 하더라도 가서 좀 멈춰 주십시오. 대화합시다. 이렇게 병문안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최소한 대통령이 가기 어렵다고 하면 정무수석이라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누가 단식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정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지금 단식을 멈춥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자기의 의지로 단식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고 봐요. 실제로 김계현 대표가 병문안을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이기는 했잖아요. 뭐 가능성 있겠습니까? 글쎄 저는 뭐 그 물리적인 그 유독 상황이 더 위급해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충분하게 지금 벌써 2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빨리 단식 중단하고 민생 회복하는 차원에서 나서고 회복되는 대로 우리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차례나 걸쳐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또 이 여당 대표가 만약 거기 갈 때는 굉장히 정치적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에 질문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이재명 대표가 요구 조건을 세 가지 걸었는데 뭐 대통령실에 전달할 의사가 있습니까? 혹은 뭐 대통령과 상의하겠습니까? 어쨌든 여당 대표가 갈 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하게 공식 석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다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척거리에 있는데 좀 와줘서 그런 얘기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아쉬움을 표명할 수 있겠으나 전 여당 대표가 뭐 인간적 도리, 그다음에 정치적 도리는 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당 대표가 찾아오지 않아서 단식이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주장이 좀 말하자면 좀 약간 나간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함으로써 지금 모든 정기국회 의사 일정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사실상 블랙홀이에요.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이송 이런 것들이 지금 매일 정치권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21대 국회 마지막 민생국회라는 이 국회는 지금 형해화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사실은 단식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병상 정치. 이제 저는 여기 어쨌든 녹색병원 이송돼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좀 더 위중해지면 또 수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큰 생명 지장이 없다면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하고 나와서 당당하게 저는 제1야당 대표의 권능을 행사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단식은 정치적 행위인 거예요. 단식이 정치적 행위 아닙니까? 단식은 당연히 정치적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곧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그건 행위를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고요. 그것은 저는 이제 충분하게 저는 어떤 목적의식적인 의사가 전달됐으므로 지금 저는 병원에서 당내 영향력 행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병상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의 구심력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신의 당 장악력과 영향력을 더 극대화하려는 그런 지금 시도를 저는 사실상의 병상 정치를 통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반쪽만 세상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하고 여당이 어떻게 하는지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병원 외부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출당을 외치는 이제 일부의 목소리가 좀 있었다고 하고 이후에 이 얘기를 이제
이제 들은 이 전 대표가 굉장히 좀 강하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발언을 한 이제 그 뭐랄까요 사람들이 이 전 대표 이런 반응을 예상을 못했었던 걸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셨습니까? 이 전 대표를 바라보면서 얘기는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 전 대통령을 보고 얘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좀 원망을 가지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왜냐하면 어찌됐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전임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검사였잖아요. 예. 그리고 그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맡았던 사람이 결국 문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정반대로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원망 섞인 시선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워닝 제공자가 문 전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 전 대통령한테 책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지자들의 원망 섞인 얘기가 쏟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뭐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얘기들은 다 나오기 마련 아닙니까? 사실은 정권 교체되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미 부여는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예. 반응 보인 거 이거는 그 동안에 막 뭐 강성 개딸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는 거에서 네. 어느 정도 자제를 요청했다고 하는 측면은 그건 의미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재가를 했고 이제 국회에서 보고도 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사실상 내일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뿐 아니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이제 같이 올라온단 말이죠. 지금 여야의 셈법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발의한 거 이게 전형적인 이른바 시선 돌리기 전략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단일 이슈가 그날 국회를 지배하지 않고 이것을 분산시킴으로써 시선을 좀 약간 말하자면 분산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여당이 말하자면 총력 대응을 여기에 하겠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여당 당연히 받을 수 없죠. 왜냐?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그거는 뭐 받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예. 그다음에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는 이유가 또 뭔지 뚜렷하지도 않아요. 대통령에게 세 개 어떤 그 여당에다가 대통령과 여당에다가 세 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단식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의총을 열어서 해임 건의안 하겠다? 이거는 표결이 올 때를 예상해서,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올 때를 예상해서 전형적으로 여기다가 물도 타고 시선을 돌림으로써 뭔가 여당의 좀 전선도 좀 분화시키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우리가 표결에만 여기에서 가부한 결과가 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할 걸 했다라고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전략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이 해임 건의야말로 뜬금포고 그다음에 정말 민주당이 얼만큼 그동안 정말 완력을 휘두르듯이 정말 조자룡 헝칼 쓰듯이 이런 해임 건의안, 탄핵, 그다음에 무슨 특검 이런 얘기들을 계속 꺼냄으로써 오히려 21대 정치를 희화화했었고 오히려 정치의 퇴행화를 가져왔던 저는 그런 사례가 지금 바로 해임 건의안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뭐 당연히 민주당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가결시킬 수 있는데 예. 저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럼으로써 정치의 후진화만 가져오는 그런 해임 건의안이라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해야 됐나요?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주의 퇴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단식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만약에 야당에서 정부 여당이나 아니면 대통령한테 경고 메시지 주려면은 탄핵 소추안 발의돼야지 마땅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 내각의 전면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현실적으로 총리한테밖에 물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박광훈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그렇게 뭐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정반대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갸웃하시는 분들 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정말 총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국정 이슈가 있으면 신문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뭐 버스 택시비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뭐 1,000원이니 이런 소리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잼버리 대회도 마찬가지인데 국무총리로서 가장 책임감 느껴야 되는 사람이 가서 화장실 변기 청소 한번 했다고 해서 모든 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정치로 오히려 행정을 희화화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 교체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으니
해임 건의안 정도 야당이 제출하는 건데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니 시선 돌리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고요. 예. 다만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카드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생각이 복잡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체포동의안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는데 지금 부결, 가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당내에서는 이제 누가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좀 따져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김기현 대표도 뭐 살생부 작성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좀 결과를 우리가 지금으로서 당장 알 수는 없겠지만 분위기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뭐 당 내부 결속을 위한 단식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뭐 그런 의도가 없지는 않겠죠. 모든 정치인이 뭐 그런 의도를 안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가결파하고 뭐 부결파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간의 생각이 복잡하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으니 체포동의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더군다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게 정치적으로 더 여당, 집권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간 날 바로 구속영장 기다렸다는 듯이 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걸 무슨 잡범에 비유해가지고 조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체포동의안 제거하고 그래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단식을 지금 20일째 넘게 하고 있다고 하면 네. 최소한 조금 미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식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단식이 뭐 40일을 가겠습니까? 50일을 가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마치 기다린 것처럼 개각도 사실 늦추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인데 어떻게 체포동의안을 그냥 바로 제거시켜버립니까? 제거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행태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거나 격앙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있는데 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좀 출구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단식 중이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네. 이제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하는 언급을 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좀 이런 끊임없는 반복되는 굴레 속에서 민주당이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국회에 내일 나왔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 지금 상황에선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언급이라든가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재명 대표가 단식 언제 시작했습니까? 20일 지났죠? 20일. 단식 시작했던 전날 예.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어요. 소환 통보한 다음 날 출석 요구한 다음 날 바로 단식 들어간 거예요. 예. 자, 여기에 의도가 없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래서 쪼개기 출석이 됐습니다. 한 번 나갔다가 나는 힘들어서 못 받겠다. 다시 나가겠다. 그래서 9일 소환을 12일로 추가해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15일 재판 예정도 10월 6일에 연기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지연 전략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식의 순수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단식이기 때문에 이런 단식이라서 그러면 대통령도 체포동의안이 제가 온 거를 아이고 단식 중이니까 이거 단식 끝난 다음에 동의안 내가 사인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체포동의안이 한 다음 날부터 시작한 단식을 왜 대통령이 그 일정을 그 단식했다고 또 연장해 줍니까?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법의 사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렇게 정신이 명료합니다. 저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저 뭐 얘기하고 저 단식 계속할게 얘기도 하고 좀 뭐 이런 얘기도 소통합니다. 대변인단 통해서 메시지도 냅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6월 달 내가 국회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던 것처럼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그 말 유효합니다. 당 의원들 제 의지대로 해주십시오. 딱 이 한마디면 지금 민주당 갈등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금 사실 단식 중이기 때문에 설령 가결이 된다 할지라도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건 본인이 와야 되니까 그것은 뒤로 연기해 줄 수 있다. 회복시킨 다음에 할 수 있다.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식으로 인해서 어떤 이 형사사법 절차의 일정들이 반드시 연기돼야 되고 대통령의 재가도 지금 했으면 안 됐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충분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타임 스케줄이 있는데 왜
그 이재명 대표 단식 끝날 때까지 모든 일정을 멈춰야 합니까? 그러면 이래서 저는 정기국회가 지금 블랙홀이 돼가고 있다는 그런 비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아직 정신이 좀 명료한 것 같은데 한마디 하면 됩니다. 당내 여론 갈라지지 마십시오. 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제 발언 유효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표결을 앞두고 오늘 오전이었죠.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저희도 앞부분을 좀 짧게 함께 연결을 해서 봤는데 두 분께서는 어떤 발언 좀 주목해서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가짜 뉴스 대선 직전에 나왔던 그 신앙림 그 김만배 게이트라고 이제 얘기하죠. 가짜 인터뷰 게이트라는데 이 얘기를 앞부분에 이렇게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뭐냐? 이거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어떤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특히나 선거 직전에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민주주의의 위기일 수 있고 민심의 왜곡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공동으로 나서자. 더더군다나 내년에 총선이 있다. 이런 얘기한 거 정말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참 품위 있게 지적을 했다고 얘기하고요.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자면 좀 합당하게 응당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통계 조작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이 얘기는 저는 사실 이거는 물론 감사원이 이제 고발 의뢰했기 때문에 수사가 돼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유엔에도 보고하고 OECD에 보고하고 국민의 삶 전체를 숫자화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끼치고 말하자면 여기다가 좀 왜곡된 숫자를 좀 주입함으로써 어떤 민심에 좀 말하자면 왜곡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런 점들은 저는 좀 정말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번 원내대표가 이렇게 적절하게 지적한 거는 저는 이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발언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자신을 향해서 해야 될 발언을 지금 야당한테 얘기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앞부분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립적인 정당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 상대 공격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치를 하고 있대요. 정치 혐오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데가 야당입니까? 뭐 야당도 하고 있다고 여당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싸움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난데없이 국민의 민생 경제 챙기기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이념 꺼내기 시작하고 뭐 한미일 군사동맹 얘기하고 그리고 뭐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마치 우리 사회에서 일소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야당을 공격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혐오 정치를 조장하는 제일 1순위, 제일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야당한테 모든 책임이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좀 자기를 돌아보는 연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가짜뉴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고 하는 감사원, 저는 뭐 감사원 감사 결과도 반신반의하지만 통계 조작입니까? 지금 추석 앞두고 물가 문제나 이런 것도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결국 유가도 연중 최고치까지 지금 솟아오르는 상황이에요. 대안이 뭐예요? 대안이. 그리고 세수 펑크 지금 60조 원 가까이 난다면서요. 지자체들은 지금 다 악소리 지르고 있어요. 지금 지방 교부금 다 깎여야 될 판이에요. 쓸 예산이 없어요. 근데 대책 없어요. 대책. 그래놓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하게 지금 대선 공작 얘기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집권 여당 대표가 국민들이 뭘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지조차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를 하기 위해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언론들을 옥죄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봤고요. 조금 전 잠깐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9.19 선언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죠. 그래서 여의도에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좀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그 경제적인 얘기도 좀 했으면서 또 어떤 통계 조작 의혹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내는 것들,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가능성이나 시동을 걸었다라는 분석도 좀 나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9월 19일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현실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고 저는 보는 날에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위문, 그다음에 여기 이제 5주년 9.19 군사합의 5주년 기념식에 와서 정말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날선 발언들을 쏟아낸 것은 현실 정치에 참여한 거죠.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네.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되돌리고 정말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잘했는데 정권 교체됐을까요? 국민들이 그러면 왜 정권 교체를 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할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9.19 군사합의라는 게 마치 그 당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안정적이고 평화 관리가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북한이 그 이후에 도발한 것만 19차례예요. 9.19 군사합의.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 1월 4일 날 더 이상 도발이 있다면 9.19 군사합의의 무효를 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고 지시를 한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정말 착시 현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안보가 안정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동북아의 리스크가 더 커졌어요. 북한과 지금 러시아 밀착하는 거 보십시오. 무기 주고받는 거 이거 기정사실 아닙니까? 북한이 이제 거기서 고도화된 러시아의 기술까지 가져 들어온다면 동북아에 다시 게임 체인저가 바뀌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든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게 정말 잘 됐고 9.19 군사선언이야말로 한반도의 안전판이었다고 그렇게 저게 자화자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매우 동의하기 어렵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지적을 드린다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만 사실상 무장해제가 됐던 그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때 수도권,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반경 60km에 전투기 띄우지 말자. 평양 100km 넘게 떨어져 있지만 서울은 40km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받아오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안정적인 인치핀이었다? 중심축이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지금 뭔가 아직도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함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을 다시 과시한다는 거 저는 총선 앞두고 정치 전략상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전에 이 발언과 관련해서 한산한 상황의 평화는 아니다라는 이제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 전략이라고 좀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노련하게 하는 네. 우리 정치 구단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꼭 해야 할 때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얘기 쏟아내는 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내 가장 많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잖아요. 네. 그 가장 상징적인 게 9.19 공동성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남북이 처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의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거기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기성이 만들어지지 않는 자리에서 상시적으로 정치 개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앞서 나간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전 정권 씨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문재인 정권 탓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집권한 지 1년 6개월이 되는데도 아직도 계속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아마 집권 끝날 때까지도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임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불편함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와서 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저는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9.19 공동성명 얘기하고 지금 남북관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아마 견해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단적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반도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상황이 관리되면 그건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겁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굴복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나요? 서로 대립적으로 서로 군사무기 동원하고 더 비싸고 더 좋은 군사무기 만들어서 상대편을 향해서 겨눠야 그래야 우리가 안보가 튼튼해지는 겁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과거에도 격언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꼭 전쟁을 해야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안 싸우는 게 제일 슬기로운 방법인 거예요. 근데 안 싸웠다고 해서 안 싸워서 굴복하고 굴종했다고 얘기하는 건 싸우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고 9.19 공동성명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무효화시키겠다고 얘기하면 안전핀 다 빼고 난 다음에 이제 던지기만 바라는 수류탄 들고 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인식 차이가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국민들을 끊임없이 군사적 긴장감이나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보에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정말 전쟁 관련 키워드 중에 평화를 원하려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경고입니다. 자, 평화를 진짜 원한다면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9.19 군사 합의가 그래요. 당시에는 어떤 그게 말하자면 한반도 안정화된 한반도 리스크를 조금 정세를 좀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 5년간 북한은 핵무장을 고도화했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 전단이라든가 심리전이라든가 이거 다 중단했어요. 굉장히 우리가 효율적인 북한에 대한 무기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건 북한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도발을 했고 우리한테 간 보듯이 늘 이렇게 툭툭 치고 빠졌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핵 무력을 더 극강화하는 지금 그런 단계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남북관계기본법에 대통령이 어떤 그 한반도 질서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9.19 군사합의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저는 그래요. 지금 사실상 사문화되고 형해화된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북한은 저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안위와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가 국방과 국방력을 증강시키는 원천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정부가 그럼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까? 저는 한반도의 어떤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는 관리를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고도화되고 우리는 계속적인 현상에 발이 묶이는 이런 비균형적 요소들은 저는 당연히 우리는 개선해야죠. 그걸 안 하면 정부가 아닌 거죠.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전 그 말에 정말 공감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방비 평균 8% 늘렸잖아요. 윤석열 정부 지금 4%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가 환수하겠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 얘기 이런 방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반도 국방 안보 군사를 키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일본한테 유사시 뭔가 문제 발생하면 협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머리 맞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누가 자주국방하고 있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자주국방 얘기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자주국방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김성환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